만나면 만날수록 기가 뺏기고 만나고 헤어져서 오면 왠지 기분 나쁘고 내 자존감을 짓밟는 말들이 은근히 대화 속에 많았던 것 같고, 성향을 가진 사람과는 일단 정서적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좀 멀리하면 좋은 유형. 첫 번째는 뭐냐면, 색과 삶 구독자님들, 저는 심리상담가인 박상미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관계, 진짜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기가 뺏기고 만나고 헤어져서 오면 왠지 기분 나쁘고 내 자존감을 짓밟는 말들이 은근히 대화 속에 많았던 것 같고, 다음에 만날 걸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관계. 그런데도 우리가 평생 만나고 있는 20, 30년 된 친구도 있단 말이죠. 좋은 사람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이 되는 관계, 끊어내고 멀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우리가 관계의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좀 멀어지세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시오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가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인구 25명 중에 1명꼴로 소시오패스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소시오패스는 우리 일상 속에 무척 평범해 보이는 얼굴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25명 중에 1명이라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실에 1명은 반드시 있었을 거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알면 내가 감정적으로 착취당하고 그 사람에게 조정당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이득 볼 게 있다면 아주 사교적으로 다가와요. 굉장히 친절해 보입니다. 얼핏 보면 정말 괜찮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굉장히 공감 능력도 뛰어나 보이고요. 친절하고요. 아주 환심을 잘 삽니다.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에 대해서 과하게 칭찬해주면서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소시오패스는 매우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친절이 진심의 친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시오패스는요, 나한테 어떤 이득을 얻을 게 있을 때만 친절하게 접근합니다. 내가 소시오패스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면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면 접근조차 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보기에 나는 뭔가 착취할 게 있는, 뺏어먹을 게 있는, 똑똑하고 질투나고 시기심이 느껴지는 플러스의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지 대표적인 것 6가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푸는 사람 같지만 알고 보면 매우 계산적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교묘하게, 능숙하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얻을 게 있을 때는 아주 친한 척해요. 그리고 온갖 아부를 다 해요. 그런데 내가 얻을 게 더 이상 없어지잖아요? 그럼 귀찮아해요. 관계를 끊어요.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두 번째, 상대를요, 반드시 이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어떤 싸움에서건 지는 걸 싫어합니다. 만약 타인과의 감정 싸움에서 내가 좀 손해 입었어, 내가 좀 밀렸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복수합니다. 세 번째예요. 약속을 되게 잘 어깁니다. 나에게 이익이 더 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약속이 있는데도 더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선약이 있어서 조율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사람 당연히 먼저 만나기 위해서 내 약속을 캔슬해요. 어떻게 이렇게 당일에 약속을 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하나도 안 미안한 거예요. 너 나한테 줄 이득이 10%밖에 안 되는데 나에게 줄 이득이 50%나 되는 사람이 나타났어. 당연히 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온갖 이유를 다 들어요. 그러나 진심의 사과를 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넷째,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 보입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아주 리더십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면 과대포장, 속빈 강정인 경우도 많다는 거죠. 실제로 실력이 아주 뛰어나기보다 뛰어난 것처럼 과대평가, 스스로 허풍 떠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13년째 교화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있어서 보면 죄명이 거의 비슷해요.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들. 그것도 남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도 양심적 가책을 못 느끼고 자기 출소 날짜만 기다리고 그 안에서도 사기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또 당해
당해요. 교도관들도 당해요. 왜냐면 언변이 너무 뛰어나고 자기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과대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순진한 사람들이 너무 잘 속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요, 시간이 좀 지나면 들통이 납니다. 너도 당한 적 있어? 나도. 2명, 3명, 4명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저 사람 우리한테 굉장히 허세 부렸던 것 같아. 거짓말이었어. 허풍이었어. 이런 것들이 들통이 나잖아요. 5째,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결백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자 나도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나도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를 강조하면서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정말 순해서 자기 의견 잘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해요.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볼 때는 허풍과 허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대단하고 능력자고 내가 제일 잘났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적인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대를 모함해서라도 내가 옳다, 내가 제일 잘났어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누가 부정적 평가를 하거나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이러면 못 견뎌요. 반드시 복수해요. 네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했어. 오케이, 기대해. 반드시 나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소시오패스에게 잘 당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굉장히 마음이 약해요. 그리고 굉장히 순진해요. 그리고 사람을 좀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요. 죄책감을 느끼고,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너무 고마워서 나도 저 사람에게 순하게 대응하면서 내가 감정적으로 응해줘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소시오패스들에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이용당하면서도 내가 이용당한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건 겁니다. 내 마음 근육을 키우려면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몰랐던 지식을 배우고 그걸 나의 지혜로 만들어야 내 마음 근육이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을 못 믿는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과는 일단 정서적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정말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소시오패스인 것 같아, 내가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자각하는 사람만 치료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소시오패스들은 자기가 소시오패스라고 생각지 않아요. 진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진짜 내가 좋은 사람, 나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직장 동료라면 스마트하게 일만 같이 하자. 그리고 감정적 교류, 친구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업무 외의 시간에 개인적인 대화 이런 것도 하지 말자. 만날 때마다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만신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좋은 사람들까지 만나고 싶지 않은 대인관계 공포증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소시오패스를 우리가 어쩌다 만나더라도 25명 중에 1명을 오늘 운 나빠서 만났을 뿐이야. 나머지 24명은 좋은 사람이야. 그 24명에게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착취할 게 없는 사람에겐 다가오지 않는다 그랬죠? 소시오패스가 나한테 다가온 걸 보니까 나 그래도 좀 능력 있네. 그래, 내가 이번엔 당했지만 다음에는 내가 당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둘째,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무표정으로 바라보세요. 소시오패스는 상대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그 사람도 이걸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되면 훅 더 가까이 가서 착취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기뻐하건 나에게 친절을 베풀건 또는 막 억울하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건 말건 무표정으로 감정 교류를 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동정심 유발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진짜 착한 여러분들일수록 거기에 한번 다시 무너져요. 막 죄책감 느끼면서 미안해,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오히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한번 속아지잖아요. 그럼 그때
그때부터 호구됩니다. 아, 이거 통하는구나. 얘한테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정하기 때문에 2번, 3번, 4번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저 사람 이제 변하겠지. 다시 한번 기회 줘야지. 이건 나에게 또 고통을 다시 가지고 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험담할 거예요. 진짜 나쁜 건 저 사람이야.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침묵하고 무시해야 됩니다. 팔랑귀가 되어서 거기에 넘어가면 한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시오패스가 윗사람이라면 여기에 맞장구 안 치고 가만히 있으려면 또 좀 그렇잖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니까, 맞다니까. 그 사람 진짜 나쁜 놈이라니까. 넌 당한 적 없어? 계속 이렇게 추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제가 앞으로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외면하지는 말되 그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표현은 친절하되 이거 내용상으로 보면요, 냉정하게 내가 판단할게.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지 마를 아주 친절하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 좀 어렵네. 얘는 나한테 잘 안 빨려드네. 라고 생각해서 2번, 3번 도전은 안 하게 됩니다.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지인들 중에 질투와 시기심이 너무 많은, 그리고 그 질투와 시기심을 나에게도 발동하는 사람 떠오릅니까?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 되게 불쌍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이 정말 높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자존감이 정말 낮아요.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 나는 못난 사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 비합리적인 자기 신념이 되게 높을 수 있어요. 상대를 보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고 있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됐어. 그러니까 너무나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폭발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그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너무나 격하하고 있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나도 해야지,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나 너 가까이로 갈게, 너 어떻게 그거 했나 알려줘, 이런 긍정의 마음이 발동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발동해서 나의 자존감도 죽이고 그 사람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람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왜냐면 내가 잘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끌어내리면서 잠시라도 내가 좀 더 나아진 듯한 그런 느낌에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보인다면 은근히 그걸 깔아내리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가 다 빨리는 거죠. 그리고 왠지 기분이 나빠져요. 나의 능력에 대해서 진심의 축하나 진심의 응원은 하지 않아요. 나를 자꾸 디스하는 거니까 속상해하지 말고요. 저 사람도 빨리 잘 되면 좋겠다 빌어주고 당분간 거리 좀 멀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에서 행복 호르몬, 이 세로토닌이 잘 나와야 행복하고 감정 조율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일도 잘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세로토닌이 진짜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발바닥에 붙어 있는 거래요. 내가 밟고 서 있기 때문에 안 보인대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수시로 곳곳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러려고 노력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재능을 가졌는데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당연한 감사도 불평불만으로 덮어버려요. 모든 일에서 불행을 발견하고 모든 일에서 꼬투리 잡을 걸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긍정 에너지를 완전히 전염시킬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안 좋은 에너지에 자꾸 영향을 받는다면 좀 멀어지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긍정 에너지를 회복하면 좋겠다 빌어주세요. 제가 직장인 상담하다 보면 동료가 직장 상사에게 너무 아부하고 아첨해요.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괴로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괴로운 이유가 뭔지 나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아부하고 아첨하는 거에 상사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나보다 더 인정받을까봐 불안한 마음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보셔도 돼요. 진심으로 내가 좋아서 잘하는 사람, 진심으로 나를 인정해서 칭찬하는 사람, 우리가 알아요, 내 마음이. 그런데 자기가 얻을 이득을 계산하고 나한테 전략적으로 잘하는 사람, 나의 상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걸러낼 줄 압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뭔가 결과를 내는 사람을 우리 상사는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말 없이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상사는 반드시
반드시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아첨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좀 멀어지세요. 빨리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타인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과 진심의 관계 사실 맺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응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일만 묵묵히 하자.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 있죠. 사실 공감 능력 진짜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정말 대화를 잘하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대화에서 자기 말은 30% 그리고 듣는데 70%를 쓴다라고 심리학은 말합니다. 내 친구라면, 그리고 나와 대등한 관계의 동료라면 우리가 그 말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상사라면 어때요? 회식 자리에서도 90%를 자기의 영웅담만 펼쳐놓는 직장 상사들 있잖아요. 그거 폭력이거든요. 음식 먹으면서도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아지죠. 근데 너무 괴롭다면 이 방법도 한번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100% 자기 얘기만 하진 않아요. 90% 자기 얘기를 하더라도 10%는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팀장님, 제 얘기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팀장님이랑 대화할 때는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건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뭐 때문에 인정받았어요? 경청가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내가 잘 경청해줘서 되게 대화하고 싶대요. 그러면 나를 만났을 때는 어때요? 그 말 또 듣고 싶어서 엄청나게 경청하는 척 들어주는 리액션이라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그 사람 구제불능인 겁니다. 예의 없고 고집스러운 사람, 이 사람이 나의 노력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고집이 센 건 타고난 기질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할 확률은 없다. 상대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딱 하나죠. 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예의 없고 고집스러운 사람, 연인이나 뭐 배우자감으로는 당연히 아니죠. 친구라고요. 예의 없고 고집스러운 사람하고 왜 내가 정서적 교류를 합니까? 그런데 참 어려운 경우가 직장 상사일 경우이지요. 우리 월급의 70%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습니다. 30%는 뭐냐면요, 내 능력에 대한 대가래요. 그런데 직장 생활은 어때요? 수많은 사람이 협력해서 회사를 키우기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70%가 인간 관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합니다. 나랑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의 없고 고집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소문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회사 안에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회사가 그 사람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회사에 필요한 뭔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면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내 월급에 이미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인드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친구고 지인이라면 아유 멀어지세요. 뭐하러 우리가 계속 만납니까? 좋은 사람들과 관계할 시간도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적습니다. 어떤 사람 사귀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 다시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서로 성장하는데 도움되는 대화를 나눴어. 이런 느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좋겠죠. 이런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만나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나에게 이런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는 사람,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 주고 있나 또 체크해 보세요.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떤 일을 함께 하고 싶은지 한번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대화의 주제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정말 자주 만나고 싶을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떤 사람과 가까워져야 될지, 나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금방 느낌이 오실 겁니다.